사실 이 분홍색 트럭이 제 삶에 우연 같은 필연들을 만들어줬어요. 저는 모든 사람의 인연을 사실 필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앞에 연사분께서 말씀하셨지만 뒤에 분들이 뭐 해외 여행과 다른 여행의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줄 거라고 했지만, 사실 어떡하죠? 저는 전혀 그런 걸 준비하지 않았답니다. 예. 저는 여행이라는 걸 다른 각도로 늘 생각을 했어요. 사실 사람을 여행한다는 건 제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제가 만난 여행은 그런 여행이었거든요. 물론 산티아고를 갔다 온 이야기, 리스본에서 주간 열차를 탄 이야기, 그리고 뭐 인도를 여행했던 이야기, 그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삶의 이야기들보다 내가 만났던 하루짜리 여행, 제가 생각하는 여행은 그 하루에 있었거든요. 그냥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요. 내게 지금을 되게 행복하고 살 수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여행자로서 부러워하고 내 삶에 대해서 로망으로 여겨질 만큼 저에게 한 달에도 수많은 쪽지와 메시지를 보내시지만, 사실 내가 지금 이런 삶과 여행을 할 수 있고 지금의 나에게 감사할 수 있었던 건 내가 이 하루를 여행하면서부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사람들은 여행을 말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서울에서 부산, 또는 요새는 제주도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핫한 곳이라서 서울에서 또는 제주도로, 또는 이 나라를 넘어서서 유럽으로나 다른 대륙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 어떤 물리적인 위치를 이동하는 것이 여행의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 안에 더 들어가면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는 다양한 문화와, 그리고 내 안에 스스로의 자아를 찾아내는 것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런 궁극적인 여행의 어떤 모습까지로 비춰지지만, 무엇보다 사람을 만나고 그 안에서 그들의 문화를 만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여행에는 복합적인 것들이라고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맹목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제 주위에서 수많은 여행가들을 제가 보게 되거든요. 여기 여행의 달인들이 오늘 연사로 오셨지만, 저도 이상하게 저는 그냥 커피트럭, 고물트럭 타고 맞닥뜨릴 수 없는 그런 친구들, 동생들, 형들을 되게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여행은 이런 거였어요. 내 이 하루에 내 의지대로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것, 그리고 되게 작은 것들에 내가 관심을 두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감정들을 내가 만나면 어떨까. 제 주위에 수많은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친구들이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보내는데, 그 친구들이 그렇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순히 지금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지금 너무 각박한 삶 속에서 그냥 그곳을 떠나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들, 그런 걸로 자기 스스로를 여행에 가치를 두기도 하는 친구들이 제법 있어요. 근데 저는 떠남이 언제나 옳은 선택이었지만, 그게 자기 스스로한테 너무 강요스럽고 온전히 거기에 모든 것을 내어서 자기 스스로의 여행을 이렇게 시작을 한다면, 그 오랜 여행 뒤에 돌아오는 날 아마 다시 세상으로, 그리고 내가 있는 이곳으로 삶으로 돌아올 때 그 세상이 마치 가시밭길과 같은 느낌을 받아서, 왜 우리들 그러잖아요. 여행의 끝에 다다랐을 때 돌아가기 싫다, 조금만 더, 한국 가기 싫어,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게 느낄 수 있어야 여행의 참된 가치를 우리의 삶 속에 접목해서 더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하루의 여행이 꼭 일상을 떠나는 것만이 여행이 아니라, 내 생각에서 잠깐의 내 생각의 영역에서 일탈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을 만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이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도 여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여행은, 그래서 우리 자신의 하루에 만족하는 것, 제가 담양을 여행할 때 만났던 어떤 술 취한 게스트하우스 아저씨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그 아저씨가 저한테 술이 마땅히 취하셔가지고 저녁에 텐마블로 나오라고 하시더니 저한테, 야 커피 틀어, 이렇게 반말을 하는 거예요. 손님인데. 그래 나오시라고 하시더니, 야 너 나와봐,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가 만든 빚은 술을 가지고 내놓으시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나한테 질문해봐, 딱 그러는 거예요. 술 취하셔가지고. 그래서 왜?
무슨 질문을 해요? 이랬더니 그 질문을 정해주세요. 어떻게 질문할지. 네, 자기한테.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하면 아니 그 아저씨께서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래요. 아저씨는 뭐 때문에 이렇게 사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뭐지? 그래서 아저씨 뭐 때문에 사시는데요? 그랬더니 나는 행복하려고 산대요. 행복하려고. 그래요? 예 알겠어요. 이랬는데 다시 질문을 하래요. 근데 두 번째 질문도 또 제시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할 질문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어떻게 살면 행복한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어떻게 해요? 이 아저씨 이거 분명히 술 취하시고 항상 여기 오는 여행자들 젊은 애들 데리고 노시는 레파토리구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질문했죠. 아저씨 그럼 뭐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아저씨께서 나는 만족하는 것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여행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이 하루가 즐겁지 않으면 이 하루가 일상 속에서 일상을 떠나는 것만이 여행이 아니라 내가 잠깐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단편적인 일상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나만의 비밀스러운 공간 카페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재밌는 공간이 있을 수도 있죠. 그곳으로 떠나는 그 여행 그렇게 내 일상이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지만 그 중에 한 시간 그 하루의 잠깐의 시간이 내게 그 일상을 잠시 저만큼 멀리하고 유보시킬 수 있다면 일상의 유보라는 표현을 저는 그래서 하는데요. 일상이 유보된다는 건 사라지는 일상이 아니라 잠깐 내가 그 일상을 이곳에서 내버려두고 내 시간, 내 삶, 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상이 유보될 수 있다면 그런 시간을 자기가 개발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면 하루짜리 여행을 떠나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충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되게 지금 계속 다른 얘기만 하죠. 사실 제 커피트럭과 분홍이 커피트럭과 얽혔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와 뭐 여행의 루트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사실 끝날 때까지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트럭을 만나면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필연처럼 만났거든요. 마치 세상 사람들은 그 인연들의 모습들을 우연으로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 속에서 제 삶의 여행을 했어요. 그 여행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이 저를 변화시키더라고요. 사실 저는 멘토와 이런 강연 문화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리고 결코 15분 만에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프로그램을 이렇게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고 저도 그 프로그램 나가고 싶거든요. 근데 세상을 바꾸는데 15분이라는 시간으로 세상을 절대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제 주위에 수많은 그런 여행자들 그리고 내 주위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동생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 제가 아까 잠깐 앉았을 때 제 앞에 계신 분도 여성분도 여행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요. 보잘것없지만 내가 갖고 있는 걸 나만 잘 사는 데 쓰지 말고 남과 같이 잘 사는 데 쓸 수 있으면 그 여행과 그 삶은 되게 배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부러워하는 사람들. 한 달짜리 유럽 여행을 갔어. 근데 그 안에서 뭐 아까 뭐 50만 원으로 여행 근데 뭐 인터넷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엄청 유명해진 친구들 많잖아요. 뭐 30만 원으로 20만 원으로 무슨 여행을 갔다 그 여행을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들을 만들어줬을 때 거기서 끝나는 친구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어디 커뮤니티 대표, 무슨 대표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거기에서 딱 안주하는 친구들을 봤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좀 더 많은 친구들과 더 많은 세상 그리고 더 많은 깊이를 쌓아서 그 한 달짜리 여행으로 자신의 삶을 계속 만들어가지 말고 자신의 삶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더 자기한테 긍정적으로 덧입혀서 좀 더 풀어내고 깊이 있는 이야기와 삶으로 만들어서 누군가의 멘토로 만족하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 그런 친구들 되면 세상이 얼마나 더 따뜻해질까 이런 꿈을 봐요. 저는 감정을 여행하는데 그 감정을 여행하기 위해서 저는 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제일 많이 쓰는 건 흔히들 쓰시는 SNS,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말 잡다한 쓰레기 같은 잡념들을 다 쏟아내요. 그 안에. 그래서 제 엄청난 팔로워 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떠나가죠.
네. 그냥 그곳의 쓴소리, 단소리, 여행의 이야기들 정말 제 쓰레기처럼 제 머릿속에 있는 그런 장면들을 끄집어내요. 잊어버릴까봐. 네. 메모하고 기록하는데 시대의 흐름상 다이어리를 쓰다가 저도 SNS로 옮겨갔어요. 블로그나 페이스북 다 아시죠? 네. 그걸 긍정적으로 쓸 수 있는 삶이면 좋겠어요, 저는. 네, 건강하게 쓰고 싶어서 저는 SNS를 되게 즐겁게 사용하는데, 저는 그래요. 감정을 내놓는다는 건 어떠한 우리의 삶 속에 늘 사건이 만들어지거든요. 저는 어떠한 계기로 우리 인생이 변화된다고 생각해요. 사건, 이벤트.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 계기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여러 가지 계기가 있어요. 제가 신을 믿게 된 계기, 그리고 내가 이 여행을 하게 된 계기, 그리고 내가 지금의 여자친구 만나게 된 계기. 자,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빨리 지금 시간 없어서 빨리 대답해야 돼요. 5초 안에. 여행을 하게 된 계기? 네? 신을 만나는 계기. 신을 만나는 계기. 제가 제일 사랑했던 나의 부모였던 나의 어머니께서 조금은 아프셔서 투병을 하고 계실 때 그 어머니가 섬기던 교회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내 어머니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모습이 그냥 막연하게 감사하고 사랑스러웠어요. 저는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이듬해 바로 돌아가시면서 그냥 자연스러운 이끌림에 의해서 그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이런 여행과 삶을 살게 된 계기는 29에 지금부터 5년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요. 누구나 삶에 이런 터닝 포인트가 있을 수 있고 계기가 있을 수 있어요. 되게 아무렇지 않게 되게 빨리빨리 얘기하죠. 예, 15분밖에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래요. 제 삶의 가장 큰 아픔을 통해서 저는 터닝 포인트를 만났어요. 사건을 만났어요. 이벤트와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 삶에 저는 되게 따뜻하고 더 열심으로 살려고 사실 노력을 해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큰 대가와 나의 지금의 삶을 바꾸었다는 걸 내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런 열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오늘이 사실 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감정들을 수많은 계기들을 잘 만나서 그걸 자기 안에서 되게 잘 풀어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된 건데 이 지구의 균형이 저는 어떻게 맞춰졌는지를 제가 발견했거든요. 지구가 잘 돌아가고 있는 균형이. 물론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안 돌아가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 때문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네. 제가 이게 몇 달 전에 발견한 제 이론인데 네. 지구는 저와 같은 약간의 좀 이상한 아이들, 네.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당신들은 아는 것 같지만 당신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지구의 균형이 뭐 직업 비하 발언 아니니까요. 네. 뭐 공무원이나 대기업이나 누구나 다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직장으로만 유명 대학으로만 가는 것이 지구의 균형을 되게 안 맞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그걸 꿈꾸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나와 같은 사람, 나의 생각, 나의 여행, 나의 삶이 이 지구가 한쪽으로 기우는 것을 막고 있다는 걸 제가 몇 달 전에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부심이 많이 생겨서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했었고요. 결국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여행을 떠나고 싶어하고 여행을 또 떠나고 싶지만 결국적으로 못 떠나는 이유가 우리들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내가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나에게 있다는 걸 저는 깨달았거든요. 그 여행의 어떤 용기나 이런 것들을 저한테 물어보실 때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해요. 시간과 돈 이런 것들에 그런 것들 때문에 못 간다는 건 너의 타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제가 말하는데 시간이 다 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실 저는 이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너무나 남을 위한 공부를 많이 하고 산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를 잘 알기보다 남을 더 많이 보고 남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스스로가 자아가 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시대는요, 내적인 것들이 사실 외적인 것들에 손님처럼, 객처럼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근데 저는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따뜻한 이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행이라는 건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행을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여행에 대한 단상을 이야기가 참 어려워요. 너무나 다양한 것이고
여행은 정말 너무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스스로를 찾는 여행 정말 중요한데, 저는 그러려면 사람은 고독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커피트럭 SNS 친구였다가 커피트럭에 손님으로 오셨다가 저하고 오랜 시간 지내면서 친구가 된 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자고 했나? 현두 씨에게는 고독력이 느껴져요. 고독력. 고독이라는 단어를 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들은? 평상시에 약간 좀 안 좋은 생각? 근데 생각을 좀 바꿔보게요. 외로움이라는 말 있잖아요. 좀 약간 우리가 부정적으로 느끼는 단어도 제가 나열해볼게요. 외로움, 슬픔, 아픔, 그리고 고독. 이 뒤에 힘 역자를 붙여보세요. 외로움력, 슬픔력, 아픔력, 고독력. 저는 여기서 되게 놀라운 거를 그 교수님 통해서 알게 됐어요.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은 우리가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긍정적으로 쓰이게만 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큰 힘이 돼요. 그리고 사실 그 놀라운 힘을 저는 경험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고독력이, 여기 보면 고독한 것 그 이상, 외로움을 누구나 겪고요, 고독함을 겪어요. 하지만 고독한 것 그 이상의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내 안에 여행을 떠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고독력을 우리 스스로가 하나하나 가지게 되면 정말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저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거든요. 자기를 알지 못하고 남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결코 인생은 따뜻해지고 또는 뭐 자기의 삶을 되게 누리면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남을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그 공부 이후에 그 사람의 이야기들, 그 사람의 어떤 스토리가 자신의 삶에 자신이라는 필터링을 통해서 자기 것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절대 유익하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행이라는 게 사실 저한테 그랬어요. 여행은 저한테 치유였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를, 그리고 커서는 아버지를, 그리고 저는 형제가 없어요. 29에 딱 성인 고아가 됐는데, 그 시기를, 그 삶을 잘 만들고 헤쳐나갈 수 있었던 건 여행이었어요. 근데 고독함 뒤에 그 고독력을 내가 만난 것, 그것이 제가 스스로를 여행하면서, 그리고 이 여행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 때문에 알게 된 내 안의 그 모습들 때문이었거든요. 네. 그것들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가시밭길 같은 세상이에요, 세상은. 근데 우리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있잖아요. 그 걸음 가는 길은 꽃밭이기를 저는 소원하거든요.